한비자의 심오한 철학이 깃든 지혜명언. 한비자에는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일화와 우화가 소개되는데 자상모순, 수주대토, 휘즐기의 노마식도, 삼인성우, 구맹주산 등의 생동감이 넘치는 우화들에는 심오한 철학이 깃들어 있어 사람들에게 지혜를 깨우쳐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순의 출전이 바로 한비자이며 창과 방패라는 뜻으로 말이나 행동의 앞뒤가 서로 일치되지 않는 행태를 볼 때 자주 쓰는 단어로서 모순의 유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국시대 초나라의 무기 상인이 시장으로 창과 방패를 팔러 나갔습니다. 상인은 가지고 온 방패를 들고 큰 소리로 이 방패를 보십시오. 아주 견고하여 어떤 창이라도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창을 들어 올리며 여기 이 창을 보십시오. 이것의 예리함은 천하일품이라 어떤 방패라도 단번에 뚫어버립니다. 큰 소리로 외쳐댔습니다. 그러자 구경꾼 중에 어떤 사람이 그 예리하기 짝이 없는 창으로 그 견고하기 짝이 없는 방패를 찌르면 도대체 어찌 되는 거요? 라고 묻자 상인은 말문이 막혀 눈을 희번덕거리고 있다가 서둘러 달아나고 말았다는 내용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처세의 기술이 될 한비자에 나오는 심오한 철학이 깃든 지혜 명언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지혜는 눈과 같아서 100걸음 앞에 있는 것도 볼 수 있으나 정작 자기의 눈썹을 볼 수는 없다. 산의 진면목을 모르는 것은 자신이 그 산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천장이나 되는 큰 둑도 개미굴 때문에 무너질 수 있다. 사람을 등용하는데 자기의 일족이라고 해서 사양할 필요도 없거니와 또는 원수라고 해서 그것을 피할 필요도 없다. 모두 적재적소에 발탁해야 한다. 창벌이 분명하면 백이 같은 고상한 인품의 소유자와 도척 같은 천박한 자가 서로 섞이지 않으니 이렇게 되면 선악이 분명해진다. 상이 과하면 민심을 잃고 벌이 지나치면 백성이 두려워하지 않는다. 명군은 상을 베풀 때 마치 제때 내리는 비처럼 온화하기에 백성은 모두 그의 은덕을 입는다. 명군이 벌을 내릴 때는 그 위엄이 마치 천둥 같아서 성현이라도 형벌을 면할 수 없다. 그래서 명군은 함부로 상을 내리지 않고 아무렇게나 벌을 사면하지 않는다. 함부로 상을 주면 공을 세운 신하는 일에 태만해질 것이며 아무렇게나 형을 면제하면 간신배들이 더 쉽게 죄를 저지를 것이다. 군주가 문제를 결정하지 못하고 망설이며 본성이 유약하고 결단력이 없고 좋고 나쁨을 구별하지 못하며 자기의 입장을 고수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할 것이다. 법령을 안정시키고 나면 법을 함부로 바꿀 수 없게 된다. 법을 공정하게 진행하면 관리가 간사한 짓을 하지 않는다. 법령이 일단 확정되면 해로운 말로 법의 시행을 어지럽힐 수가 없다. 공적에 따라 인재를 기용하면 사람들의 불만이 없다. 자신의 입맛에 따라 사람을 기용하면 많은 불만을 사게 된다. 법의 집행에는 법에 따른 판결 속도가 중요하다. 오리를 가는 속도로 판결하면 왕에 천하여 구리의 속도로 판결하면 나라를 강하게 할 수 있고 우물쭈물하며 판결을 미루다 보면 나라를 약하게 만든다. 구체적인 사실을 비교하지 않고 단정을 내리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확실하게 단정할 수 없으면서도 그것을 자기 주장의 근거로 삼는다면 이는 남을 속이는 것이다. 뜻을 이루기 어려운 것은 남을 이기는 데 있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이기는 데 있다. 법은 신분이 높은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 임금의 성품이 너무 강해서 신하들과 화합할 줄 모르고 간언을 물리치고 신하들에게 이기는 일을 즐기며 나라의 이익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경솔하게 자신의 믿음에만 의지하면 그 나라는 망한다. 많은 것을 한꺼번에 보면 눈이 분명하게 보지 못하며 많은 소리를 동시에 들으려 하면 귀가 밝게 듣지 못하고 생각이 너무 지나치면 판단에 혼란이 온다. 일이 많고 번잡한 시대에 일이 적던 시대에 수단을 쓴다는 것은 지혜로운 자의 준비가 못 된다. 멀리서 서로 사귀어 돕는 나라는 믿고 가까운 이웃 나라는 소홀히 하며 강력한 나라의 도움에 의지하여 이협하고 있는 나라를 업신여기면 망할 것이다. 인연이 있으면 천리 밖에서도 만나고 인연이 없으면 얼굴을 대하고도 서로 만나지 못한다. 아는 것은 어렵지 않다. 아는 것을 시의적절하게 실천하는 것이 어렵다. 호랑이의 가죽은 그려도 그 속뼈는 그리기 어렵고 사람의 얼굴을 알되 그 속마음은 알지 못한다. 넓은 바다는 작은 시냇물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토록 넉넉해진 것이다. 공과 사의 구분을 분명히 하고 법제를 밝혀서
사사로운 은희를 버린다. 이것이 밝은 군주의 길이고 정치의 요도다. 자기의 욕심을 따르는 것보다 더 큰 화는 없다. 타인의 허물을 말하는 것보다 더 큰 악은 없다. 거울이라는 것은 자기의 표면을 깨끗하게 지킬 뿐 다른 물건을 어떻게 비출까 하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거울은 아름다운 것이나 누추한 것을 그대로 비춘다. 사람도 이와 같이 마음을 비우고 외물에 접해야 하는 것이다. 공인이 자주 그 직업을 변경하면 지금까지 쌓아올린 공이 없어지고 만다. 겨울의 대지를 굳게 닫고 얼게 하는 엄동이 없으면 봄에서 여름에 걸쳐 초목이 무성하게 성장하지 못한다. 사람도 갓난 신고를 경험하지 않으면 후일의 번영은 없다. 개나 말을 그리는 것이 가장 어렵다. 개나 말은 누구나 보아서 쉽게 알 수 있으므로 이것을 잘 그리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귀신이나 도깨비는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 그러므로 어떻게 그려도 사람들은 그런가 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기가 쉽다. 구슬을 담는 꾀만 사고 그 속에 든 구슬을 돌려주었다. 세상에는 말만 번드르하게 하는 사람만 중용하고 사람의 진실된 참된 것을 소중하게 생각할 줄 모른다. 눈으로 본 것만으로 사물을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눈에 비치는 것은 적다. 그래서 견식이 넓고 바르지 못하다. 눈에 비치지 않는 것까지도 꿰뚫어 보는 밝음이 필요하다. 돈은 만물을 낳게 하는 것이어서 만물의 처음이 되고 옳고 그름과 선악의 판단을 내리는 근본이 된다. 법을 잘 지키고 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강하고 또한 곱고 바르다. 약은 지식을 쓰고 있으면 세상 일을 알지 못한다. 그런 지식은 버리는 것이 좋다. 얕고 영리함이 있으면 오히려 실적이 오르지 않는다. 이것도 버려야 할 것이다. 또 필부의 용기 같은 것도 아무 쓸모가 없다. 이런 용기를 버림으로써 진정한 대응이 나타나는 것이다. 영구히 강한 나라도 없고 영구히 약한 나라도 없다. 나라의 강하고 약한 것은 다루기에 달려있다. 예의가 지나친 사람은 속마음이 쇠하며 예의도 지나치면 아첨이 된다. 임금된 자는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밖으로 나타내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아랫사람들이 여기에 영합하기 때문이다. 그 좋아하는 것을 멀리하고 싫어하는 것도 멀리할 때 비로소 신하된 사람들은 자기 본심을 나타내기 시작한다. 부하들보다 입을 먼저 열지 말라. 그들이 먼저 입을 열어야 진짜 의도를 알 수 있다. 욕심이 끝이 없어 만족할 줄 모르고 눈앞의 이익을 쫓아 덕을 보려고 한다면 나라는 망할 것이다. 궁전과 누각과 정원을 꾸미고 호사스러운 수레와 의복과 가구들을 들이고 백성을 피폐하게 하고 재화를 낭비하면 나라가 망할 것이다. 현명한 군주의 길이란 지혜로운 자로 하여금 그의 지모를 다하게 하고 군주는 그들의 지모로 나라 일을 결정하는 것이니 군주의 지혜가 무궁해질 것이다. 좋은 약은 입에 쓰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그 약을 애써 삼킨다. 그래야 병이 낫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군자는 사실을 더 중시하며 외형을 경시한다. 사물의 본질을 중시하며 거치장을 싫어한다. 신하가 적합한 지위에 있으면 자신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고 직무를 능히 수행하며 수월하게 임무를 완수한다. 저작거리에 호랑이가 출몰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 그러나 세 사람이 호랑이가 있다고 말하면 정말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믿는 사람이 생긴다. 매우 강직하여 조직 안의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완고하여 남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이겨야 속이 시원하며 국가의 이익을 돌보지 않고 쉽게 자신감을 드러내면 나라는 망할 것이다. 위신이 없는 지도자는 부하들에게 침해당하고 만다. 사람은 욕심이 없는 것을 보배로 삼아야 한다. 항상 술을 마시면 천자가 천하를 잃고 백성은 건강을 잃는다. 뜻을 이루기가 어렵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이기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사람의 용모와 복장을 보고 말을 들어보는 것으로는 공자라도 그의 능력을 알지 못한다. 덕은 득이다. 덕이란 내적인 것이며 득이란 외적인 것이다. 즉 체득한 것이 아니라면 그 사람의 덕이 될 수가 없다. 귀로 들은 지식만으로는 덕이 안 되는 것이다. 안전하고 이로우면 가까이 하고 위험하고 해가 되면 멀리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욕망은 없애기보다는 절제해야 하는 것으로 사람은 옷을 입지 않으면 추위를 견딜 수 없다. 밥을 먹지 않아도 또한 살 수가 없다. 군주의 잘못은 신하를 기용해 놓고 다른 신하에게 그 신하를 감시키는 데 있다. 현명한 군주는 개인의 좋고 싫음이 아니라 법을 기준으로 인재를 선발한다. 군주가 몸소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백성이 믿지 않는다. 네모나 둥근 원을 그리려고
공들이는 자는 둥근 자를 버리지 않는다. 원을 그리려면 둥근 자가 있어야 한다. 그러면 모든 사물의 효과는 곧 드러날 것이다. 옷과 음식이 풍족하면 방종하려는 심리가 생기기 쉽다. 그러면 행동이 사악하게 되며 사리에 어긋난다. 안전한 배를 타고 편리한 노를 가지고 저으면 강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다. 작은 이익을 탐하느라 큰 이익을 소홀히 하면 큰 이익을 잃는다. 군주의 우환은 남을 지나치게 믿기 때문이며 남을 지나치게 믿으면 남에게 좌우되기 쉽다. 일을 할 때 여유를 남겨둔다면 다음에 보완할 수 있고 실패할 확률이 적다. 사물의 법칙에 따르면 힘들이지 않고 성공할 수 있다. 일을 너무 서두르면 오히려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 장점을 가지고 그 장점을 발휘할 수 없는 곳으로 가서 가난하지 않기를 바란다면 그것이 가능하겠는가? 목수는 할 말을 잃고 하는 수 없이 우경의 뜻대로 했다. 그 결과 집은 얼마 안 있어 무너져 버렸다. 자신만 옳다고 여기지 말라. 구체적인 사실과 비교하지 않고 단정을 내리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확실하게 단정할 수 없으면서도 그것을 자기 주장의 근거로 삼는다면 이는 남을 속이는 것이다. 노나라 국왕이 악정 자춘을 불러 제 나라에 가서 거짓 감정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러자 악정이 물었다. 왜 진품을 보내지 않습니까? 진품을 아끼느라 그래노라. 그러자 악정 자춘이 또박또박 말했다. 저는 저의 신용을 더욱 아낍니다. 한비자의 법, 술, 세를 강조한 사상은 중국 천하를 통일한 진시황에게 큰 영향을 끼쳤으며 현대에도 처세의 기술로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비자의 천하는 이익에 따라 움직인다는 심오한 철학이 깃든 지혜 명언을 살펴보았습니다.